평생 노래로 먹고 살 사람이다. 꿈에 그리던 예고에 입학했으니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어린아이의 착각에 불과했다. 내 딴에는 고생도 제법 했고 복잡한 인생사도 어지간히 겪었노라 여겼지만 정말 작은 우물 안에서 살았던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돈이 가장 큰 문제였다. 레슨비가 없어서 남들이 4번 레슨 받을 때 나는 기껏 1번 받는 시기였다. 어린 마음에 서글프고 서러웠다. 몰래 막노동도 하는 둥 발버둥을 쳤지만 큰 돈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노래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는데 그 뜨거운 마음이 나를 더 힘들게 했다. 시간이 갈수록 열등감이 심해졌다. 나만 빼고 모두 잘 사는 집 아이들처럼 보였다. 나는 기껏해야 학교나 다닐 뿐이었는데 친구들은 남부러울 것 없는 집안 형편에 방학이면 가족과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고 공부를 비롯해 하고 싶은 일에서도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다. 행복해 보이는 친구도 알고 보면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고 돈이 많다고 꼭 마음이 평온한 것은 아니며 아무 걱정 없어 보이는 이면엔 남들은 알지 못하는 고민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은 알지만 당시 친구들은 내게 무조건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좋은 운동화를 신고 트랙을 가볍게 달리는데 나 혼자만 모래주머니를 차고 장애물을 넘으며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았다. 1번 배운 사람이 잘하겠냐, 2번, 3번 배운 사람이 잘하겠냐. 나는 얘들을 평생 이기지 못하겠구나. 노래를 그만 포기하자는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정말로 그만두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세상 물정을 몰랐던 철부지인 나에게 괜찮아. 1번 할 때 성심성의껏 하면 돼. 네가 하는 1번은 남들이 하는 2번, 3번보다 나을 수 있어.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중해서 하는 건 더 중요해. 라고 말을 해줄 믿을 만한 어른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든다. 그러나 당시엔 나를 믿고 토닥여주며 소통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늘 혼자서 어설픈 결정을 내리곤 했다. 그러면서 속으론 원망이 쌓였다. 나는 더 잘하고 싶은데 누가 자꾸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 것 같았다. 이때도 절실했던 건 돈이라기보다 내 마음을 알아주고 지지하고 격려해줄 사람이었다. 방황을 가장 크게 한 시기는 고등학교 때였다. 그래서 그런지 나에 대한 소문 중에 깡패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라고 수군대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스스로 떳떳하다고 여기는 건 학교 밖에선 싸움도 하고 사고도 쳤지만 학교 안에선 내가 먼저 시비를 걸거나 일부러 폭력을 행사한 일은 없다는 사실이다. 다만 불공정한 일은 참지 못하는 성미였기에 약한 친구를 괴롭히는 선배들과 다툰 적은 있다.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후배에게 달랑 500원짜리 동전 하나 던져주고는 매점 가서 이것저것 사오라고 하는 선배들이 있었다. 남들이 실수를 하면 감싸주기보다 비웃는 이들도 있었다. 그런 부조리한 상황을 그냥 눈 감고 지나갈 수는 없는 나였다. 잘못된 지시를 거부하고 괴롭힘 당하는 친구 편을 들다가 싸움으로 번졌고 나중에 보니 내가 가해자가 되어버린 경우도 있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는 학교 생활에 점점 회의가 들었다. 레슨을 받지 못하는 현실도 콤플렉스였다. 예고만 가면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마음껏 부르면서 성악가가 되는 길을 척척 걸어갈 줄 알았는데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며 공부하고 레슨 받는 친구들과 심리적으로 엄청난 격차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다 권고 퇴학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차라리 잘 됐다는 마음마저 들었다. 검정고시라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걸로 때우면 된다고 생각했다. 내 주제에 무슨 대학이냐. 다 때려치우고 돈이나 벌자고 마음먹었다. 학교에도 집에도 미련이 없었다. 가출 청소년으로 살아간다 한들 이보다 더 낫지 않겠냐는 오기마저 생겼다.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날 만큼 미래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이었다. 30살쯤 호프집을 하나 차려놓고 사회인 합창단에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며 살겠다고 생각했으니 말이다. 중졸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지도 몰랐는데 학력에 대한 미련보다 사회인 합창단에 들어가서 노래를 계속 부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돈을 벌려 하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미성년자라 부모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했다. 식당 일을 하려고 해도 설거지조차 시켜주지 않았다. 울분이 쌓이며 밖에서 싸움도 하고 다녔다. 그러다가 형들을 알게 되었는데 그들 중 우두머리 격인 형이 나를 챙겨주었다. 불우한 환경에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노라고 아둥바둥하는 내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봤던 모양이었다. 그 형이 챙겨준 덕에 위험한 길로 가지 않고 나를 지킬 수 있었다. 지금 은혜를 갚으려고 해도 그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조폭이었다느니 깡패였다느니 하는 소문도 이 일로 인해 퍼져나왔을 터였다. 하지만 나는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기에 이때의 일에 대해 떳떳하게 말할 수 있었다. 이런 방황의 시기에 또 다른 귀한 인연이 있었는데 바로 서수용 선생님, 나의 평생 은인인 은사님을 만난 일이다. 선생님을 생각하면 감사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인간의 언어로는 내가 지닌 마음을 다 표현할 수조차 없다. 선생님은 절벽에 매달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기꺼이 내 손을 잡아주셨다. 그 소중한 인연은 순전히 선생님의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시 내가 그것이 어떤 전화인지 알리 만무했다. 김호중 학생? 난 김천예고 성악가 선생인데 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전 이제 노래 안 할 겁니다. 그러지 말고 나랑 한번 만나보자. 아니요, 괜찮습니다. 노래 안 할 거니까요.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무엇 하나는 생각이 들었다. 김천예고가 아니라 서울예고라 해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전화를 끊었는데도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다. 그냥 한번 만나볼까? 파바로티의 CD와 마주치고 그냥 한번 들어볼까 했던 것이 내 운명을 이끌었듯 서수용 선생님을 그냥 한번 만나볼까 했던 생각이 나를 살리는 일이 되었다. 경북예고가 있는 대구를 완전히 뜰 생각이었는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내 노래를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도 성악 선생님이라니 내가 어떻게 노래를 하는지 잘 알 것 같았다. 다시 전화를 걸어서 만날 약속을 잡았다. 얼마 후 선생님을 만나 그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 마지막으로 부르는 노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제법 비장한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최선을 다해 노래를 불렀다. 노래가 끝났는데도 선생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잠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딱 한마디를 하셨다. 네가 어떻게 살아왔고 뭔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땐 넌 평생 노래로 먹고 살 수 수 있을 있다. 것 같다. 눈물이 핑 돌았다. 어찌 생각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날 들었던 선생님의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꾸었다. 파바로티에 이어 두 번째 운명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선생님을 믿고 김천예고에 다니기로 결정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경북예고의 성악과 과장님으로 계셨던 선생님이 서수용 선생님의 대학 후배였다고 한다. 우리 학교에 꼴통놈이 하나 있는데 음악을 그만두기에 너무 아까워요. 우리 학교에선 더 이상 못 받아준다고 하니 형이 좀 만나보면 어때요? 도대체 어떤 놈이기에 전화까지 해서 만나보라고 하는지 궁금했다고 나중에 내게 말씀하셨다.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들 오해하기만 한다고 생각해서 마음에 깡만 가득했는데 그날 이후 내 안에 차있던 깡이 서서히 녹으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 책을 통해 두 분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